어젯밤 72세 할머니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특정 취침 습관이 조용히 건강을 위험에 빠뜨려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급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야간 습관 4가지를 소개합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건강과 장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당신이 수년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을 보호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매일 아침 더 건강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거의 모든 선배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이고 그것이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밤늦게까지 과식을 합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취침 습관 중 하나는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워서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문제없이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음식을 처리하지 않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 음식, 더 중요하게는 먹을 때 먹는 음식은 수면의 질과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야간 합병증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까지 푸짐한 저녁을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신체가 음식을 분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식을 하면 위산 역류, 수면 장애, 심지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면 중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가슴 쓰림을 느끼거나 심지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야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회복을 위한 깊은 잠에 집중하는 대신 소화에 바쁩니다. 위에서는 산이 생성되고 장은 활발하게 음식을 처리하며 심박수는 느려져야 할 때에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신체 내부의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야식, 큰 그릇의 파스타나 기름진 버거를 즐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누우면 몸이 위산을 제자리에 유지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위산 역류, 불편함, 기침, 심지어 잠에서 깨는 질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드라고도 알려진 만성 위산 역류는 목과 기도의 근육을 약화시켜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폐 감염인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밤에 너무 늦게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습관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 잠자는 동안 신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식사를 자주 하는 노인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대사장애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누워있기 전에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위산 역류, 혈당 급증 및 심장 긴장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 작은 과일 조각, 허브차 한 잔 등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옵션은 소화 시스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당신의 신체는 수십 년 전과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사 일정을 간단히 조정함으로써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귀하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는 경우 저녁 음주 습관을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중단된 수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단순한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인지 저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체액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방광은 장기간 소변을 담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육 조절력은 약화되며 신장은 밤새 계속해서 체액을 여과합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량의 액체를 섭취하더라도 한밤중에 긴급하게 화장실에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귀찮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지만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에도 혈압은 여전히 낮으며 서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알려진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를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현기증이 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되거나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이는 위험한 야간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화장실 여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 부상을 입거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추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뇨라고도 알려진 잦은 야간 배뇨는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불을 켤 때마다 뇌는 아침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는 깊은 회복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인지 저하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일어나는 노인들은 장기간의 수면 장애로 인해 치매 및 기억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면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수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액체를 완전히 끊는 대신 음주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수분을 아침 일찍 마시고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줄이십시오. 밤에 목이 마르면 물을 한 컵 가득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제 역할을 하여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요인은 식단에 숨겨진 수분 공급원입니다. 수프,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심지어 일부 약물도 야간에 체액이 축적되어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면 야간 방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습관에 작지만 의도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야간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앞으로 수년간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요구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이와 같은 중요한 통찰력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세 번째,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요.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이 편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70세 이상인 경우 밤의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면 조용히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난방을 높이거나 무거운 담요를 쌓아두는 것이 더 푹 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면 심장 긴장 증가, 탈수증, 수면 주기 방해 등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온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과도한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잠자는 동안 과열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므로 심혈관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심장병, 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어 수면 중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밤중에 땀을 흘리거나 불안하거나 약간 숨이 차서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면 탈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가벼운 탈수로 인해 혈액이 진해져서 특히 노인의 경우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4세 은퇴자인 프랭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며 긴장을 풀고 침실을 75디그리 파레나이트로 편안하게 유지하고 따뜻함을 위해 두꺼운 담요를 덮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밤마다 뒤척이고 땀에 젖어 깨어나고 다음날 아침에는 피곤함을 느낀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따뜻한 수면 환경은 그의 신체가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깊고 회복적인 잠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방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심부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냉각 과정은 기억력 지원, 면역 기능 강화, 전반적인 웰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더 시원한 침실에서 잠을 자는 노인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 더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얼마입니까? 수면 전문가들은 더 나은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온도 조절 장치를 60에서 67디그리 파레나이트 사이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추우면 두껍고 열을 가두는 이불 대신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담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분 흡수 잠옷을 선택하세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또 다른 전략은 공기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선풍기를 사용해 공기가 계속 순환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과열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공기질을 개선하여 호흡 불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푹 자고 과열로 인한 위험 없이 푹 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밤 그렇게 하고 있는 마지막 취침 습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기만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자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잠자는 자세가 생각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는 방식은 호흡, 순환, 심지어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노인들이 신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잠을 자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 긴장도, 폐 기능,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공기 흐름이 제한되고 산소 수치가 낮아지며 주요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잠자는 동안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부터 야간 심혈관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자십시오. 이는 중립적이고 편안한 자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혀와 목의 연조직이 이완되어 뒤로 떨어지게 되어 기도가 부분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시작되는 상태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수년 동안 반드시 누워 자던 76세 노인 로버트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그가 가끔 숨을 헐떡이기 전에 몇 초 동안 호흡을 멈추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지쳐 잠에서 깨어나고 아침 두통을 겪으며 낮에는 집중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일 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자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면 심장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액의 효율적인 흐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폐와 다리의 체액이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렬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하며 심지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발생하기 쉬운 사람들의 경우 왼쪽으로 자면 위산이 목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함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기 힘들다면 바디베개를 사용하여 등이 구르지 않도록 해보세요. 지지베개를 사용하여 머리를 약간 높이면 기도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호흡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뻣뻣함을 느끼는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면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순환, 호흡 및 심장 기능을 위해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야간 건강 문제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잠자는 방법의 작은 변화가 매일 아침 기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70세 이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밤늦게 먹는 것, 자기 전에 수분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까지. 이러한 각 습관은 휴식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야간 일과는 얼마나 잘 자고 매일 아침 얼마나 강한 기분을 느끼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조정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며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집중력,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준비가 된 듯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자신의 취침 시간 루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주 잠에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까? 잠을 자면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실내 온도나 수면 자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은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작은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작은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잠들기 전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온도 조절 장치를 살짝 낮추거나, 잠잘 때 왼쪽으로 몸을 틀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다르게 시작하게 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경험은 중요하며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